뉴욕타임즈가 2차 내일업계 탐사 보도로 완벽한 손톱을 위해 죽어가는 근로자들이란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2015년 어머니의 날을 맞아 14회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법무부가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시행 중단 판결 이후에도 2,000명에게 3년의 노동허가 갱신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을 위해 네트워크 소속 의사들의 디렉토리를 자주 업데이트하고 본인 부담 비용 계산기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여행자 수가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완벽한 손톱을 위해 죽어가는 근로자들. 뉴욕타임즈의 내일업계 탐사 보도 두 번째 기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내일업계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를 다뤘는데요. 기사를 접한 한인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8일 완벽한 손톱을 위해 죽어가는 근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내일업계 탐사 보도 두 번째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내일업계 종사자들이 겪는 건강상의 유해성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각종 유해성 물질 흡입과 장기간 노출 등으로 유산과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에 걸린 종업원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유산을 3차례씩이나 겪은 여성의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뉴욕타임즈 해당 사이트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를 비난하는 동시에 일부는 내일업소 이용을 자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업계는 당혹감을 보이며 한인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내일협회 회장은 한인 업주들의 80%가량이 자신이 직접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며 자신의 건강과도 직결됐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수년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2015년 어머니의 날을 맞아 제14회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효녀상, 효부상, 장한 어머니상 등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4회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제임스 로튼도 팰리세이즈 팍 시장과 수상자 가족들 포함 총 2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저지 해병대 전후의 기수단의 입장으로 시작된 행사는 한국 전통무용 등의 공연을 선보이며 시상식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올해 수상자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모범이라고 강조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 모범이 됨으로써 이 사회에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시상식에선 수상자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23년간 시부모를 모신 배원희 씨, 6.25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이남 1녀를 키우며 장학금 1만 달러를 기부한 오한순 씨 등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Giving me this highest honor. I appreciate it and we love the Korean community. Thank you. 감사합니다. Living with her, she taught me a lot. She taught me to be just gracious and forgiving and full of love. 사랑해. I love you, mother. 한편 상록회는 시상식 이후 각 수상자들에게 주옥근 상록회 운영위원장의 그림을 부상으로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공립학교에 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각 학교에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생긴다면서 개별 학군별로 다양한 급식을 추진하는 건 지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공립학교에 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을 위한 전통 음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법안이 발효되면 각 학교에 많은 비용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미 개별 학교에서는 다양한 급식 메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급식 다양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크다면 이미 해당 학군에서 반영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에서는 현재 한식 급식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늘 6월 초쯤 펠팍 린버그 초등학교에서 시범 한식 급식을 제공하고 가을 학기부터는 정규 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크리스정 펠팍시의원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와 급식업체 폼토니안 등이 협의 중이라며 펠팍에서 한식 급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더 많은 학군에도 한식 급식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1분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무려 1,300명이 시민권을 포기했는데요. 해외 보유자산 신고제의 기피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까지인 올 1분기 동안 1,335명의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4명에서 18%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기록상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1,062명과 비교해도 25.7%가 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동안에는 5,340명이 시민권을 포기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3,415명에서 5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시민권 포기자 명단만을 공개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와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발효 등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연고가 적고 외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한 사람들의 경우 시민권을 유지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시민권 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은 지난 2월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시행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법무부가 실수로 2,000명에게 3년짜리 노동 허가갱신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 판결 이후에도 실수로 2,000건의 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에 3년짜리 노동 허가를 승인하고 이를 지난 7일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가 이와 같은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3년 기한으로 승인된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2년 기한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감사국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추방유예 시행 중단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진료비 폭탄을 막기 위해서 네트워크 소속 의사들의 디렉토리를 자주 업데이트하고 본인 부담 비용 계산기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우선 건강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소속 의사들의 디렉토리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방침을 따르지 않는 건강보험사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개선안은 환자가 본인 부담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플랜별 본인 부담 비용 계산기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해 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연간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또 본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 등을 고려해 각 플랜이 실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 계산 툴을 연방정부 건보거래소 웹사이트와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근 시간과 행복은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통근 시간이 길면 그만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힘들겠죠. 뉴욕시에서는 퀸즈 주민이 통근에 가장 애를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대 퍼먼센터의 2014년 뉴욕시 주택 지역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주민들의 평균 통근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퀸즈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자메이카 주민은 출근하는데 평균 47.6분이 소요돼 뉴욕시에서 통근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 뒤로는 역시 퀸즈의 라커웨이 주민이 평균 46.9분으로 2위를 차지했고 퀸즈 빌리지가 46.1분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퀸즈에 이어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과 플랫랜드가 각각 46분, 45.8분으로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메이카 등에는 맨하튼으로 향하는 지하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근 시간이 긴 것은 최근 많은 일자리가 맨하튼이 아닌 퀸즈나 브루클린에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반대로 통근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대부분 맨하튼에 집중됐습니다. 그리니치 빌리지와 월스트리트 금융가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평균 24.5분이 소요됐고 맨하튼 첼시와 헬스키친, 미드타운은 평균 25.1분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여행자 수가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3,700만 명 이상이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협회가 예상한 올해 여행자 수는 3,720만 명으로 지난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4.7%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협회는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개솔린 가격의 인하가 이번 여행자 수 증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평균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2달러 66센트로 1년 전 3달러 66센트보다 1달러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한인타운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산모들은 아기 출산 후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뭉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 인근의 한 병원. 5월 6일에 처음으로 엄마가 된 박미선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병원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받습니다. 사모님, 어머니 되신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된 지 이틀이 지난 박미선 씨는 처음으로 받아보는 카네이션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이제 잘 자라서 아기가 카네이션 줬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좀 얼떨떨해요. 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병원에서는 매해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산모들에게 전달합니다. 모두 25명의 산모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의 한인 산모가 어버이날을 맞아 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병원에서 카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이 밖에도 마더스데이와 어버이날을 맞아 타운 곳곳에서는 어버이들을 위한 프로모션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내일은 한인타운의 광양불고기에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마더스데이인 일요일은 지능각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자장면을 서비스합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전직 육상 선수로 남자다움의 상징이던 한 미국의 방송인이 이제는 여자로 살고 싶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 전환 과정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철인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브루스 제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운동선수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인기 시리얼의 광고 모델로 등장할 만큼 어린이들에겐 영웅이자 우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I am a woman. People look at me differently. They see you as this macho male. Female side is part of me. That's who I am. 8살 때부터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장을 하곤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완전한 여자로 살고 싶어 성전환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He's lived a lie his whole life about who he is. And I can't do that any longer. 제너는 실제 오래전부터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봤고 목젖 제거 수술과 미용 성형을 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70만 명의 성 전환자가 있습니다. 이 중 무려 40%가
사회적 차별과 폭력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너가 나는 여자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성전환을 관심 끌기용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맘껏 매니큐어를 바르고 싶다는 제너를 지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Having someone like Bruce Jenner tell his story really puts a face and makes a lot of people want to talk about it. Bruce Jenner's story opened up an amazing dialogue. 3번의 결혼을 통해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제너. 그 많은 가족들 역시 그를 이해하며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know what life would be like if you always felt like you weren't yourself. I support him 100%. 제너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 완전한 여자로 변신하는 과정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브런즈윅 경찰은 10일 새벽 스카이라인 타워 아파트 건물 9층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에서 23살 크리스틴 허 씨가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브리지포트에 거주하는 16세 남자 청소년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운전 중 총기를 발사한 20대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에드워드 김 씨는 지난 1일 요크로드와 테니슨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7일 김 씨를 부주의 운전과 위협,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경위가 탄생했습니다. 포트리 경찰국의 스티븐 호 경사는 지난 8일 키스벤달 포트리 경찰서장으로부터 진급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위는 지역 경찰서에서 부서장을 맡게 되는 간부로 뉴저지주의 한인 지역 경찰 가운데는 최고위직입니다. 한편 선서식은 오는 14일 오후 7시 포트리 타운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난 9일 변압기 이상으로 원자로 1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엔터지는 이날 변압기 이상으로 원자로 3호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원전 상태는 안정돼 있으며 안전상의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인명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변압기가 폭발했다는 등의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